자, 필수예제 2번도 같이 보면, 자, 문제가 유형이 조금 달라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경우의 수를 풀 때는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전부 다 세는데 중복 없이 빠짐없이 할 거고, 사건의 종류가 여러 개가 늘어난다면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다시 얘기하면 합의 법칙을 쓸 건지 아니면 고의 법칙을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의 수는 그런 거 안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형도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가볼게요. 필수 예제 2번. 자연수 x, y, z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방정식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자, 우선 식을 보시고요. 개수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개수가 전부 다 1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직접 세는 게 필요합니다. 개수가 모두 1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까는 이유는 나중에는 얘들아 개수가 모두 1인 거는 직접 세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다는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쨌든 개수가 모두 1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경우의 수를 해결을 하는 방법은 직접 세는 거 말고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직접 셀 때도 이제 방법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면요. x랑 y랑 z가 값이 결국은 순서상을 만들려면 직접 세는 거 얼마 이렇게 직접 세겠다는 건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개수가 제일 큰 건 누구야? z지.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z 값을 큰 것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z가 얼마일 때? 3일 때. 4가 되면 얘들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을 수 있는 x, y 값은 더 이상 자연수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럼 3인 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그럼 이제 이걸, 미안. 10이 아니고요. 자, 3 계산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계산을 만족할 수 있는 x, y를 구할 건데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없네? 이렇게 하나씩 하면 돼. 자, 두 번째 볼게요. z가 얼마일 때? 이번에는 2일 때. 그럼 x 더하기 2y가 얼마일 때? 그치, 이게 2라고 했으니까 4일 때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당연히 또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개수가 조금이라도 더 큰 걸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y 값이 결정이 되면 x 값은 알아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y가 얼마일 때? 2일 때는 어차피 x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y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보면 자동적으로 x 값은 구해보지 않아도 2라는 거 알게 돼. 그래서 y 값을 하나 된다는 거 알았으면 x 값도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z가 2일 때는 y 값이 몇 개 나온다? 한 가지. 그래서 이건 순서상이 몇 가지 나온다? 한 가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x 얼마, y 얼마, z 얼마 이렇게 안 구해봐도 개수만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y가 한 개 나왔네? 그럼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z가 얼마일 때를 보면 돼? 1일 때를 보면 돼. 그럼 z가 1이라면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돼야 되니? 7이 돼야 돼. 그럼 이때 또 우리가 y를 기준으로 볼 건데, 나올 수 있는 y 값이 몇 개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y가 얼마일 때 있을 수 있어요? 자, 3이 되면 선생님 보통 큰 거부터 가거든요. 3일 때가 된다면 6이면 x 1이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얼마일 때도 되고요. 2일 때도 될 거고 1일 때도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큰 걸부터 잡으시면 총 몇 가지라는 걸 알 수 있다. y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y 값이 세 가지가 나오면 그에 따른 x 값도 세 가지가 나올 거니까 전체적으로 총 세 가지가 될 거고, 케이스를 분류를 했다라는 건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합의 법칙. 그래서 총 네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2-3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푼 거 갖고 또 선생님이 이제 풀이하는 거 같이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었나요? 자, 그럼 갈게요. 자, 한 개의 가격이 100원짜리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세 종류를 합쳐서 5000원을 만들고 싶답니다. 그러면 자, 세 종류 중에서 각각 몇 개인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일단 정할게요. 100원짜리가 X개 있다. 자, 500원짜리가 Y개 있다. 1000원짜리가 Z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근데 세 종류의 학용품이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X랑 Y랑 Z는 자연수다. 적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 한번 볼게요. 자,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니? X개 있어요.
자,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니? Y에 있어요.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니? Z에 있어요. 라고 해서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됐대? 5,000원이 만들어졌대. 식을 좀 간단히 한다면 X 더하기 5Y 더하기 10Z가 50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필수에서 2번에서 연습했잖아요. 자, 숫자 큰 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게요. Z가 얼마일 때 5가 돼버리면 XY가 자연수가 될 수 없을 거니까 Z가 4일 때부터 시작을 합시다. Z가 4라면 X 더하기 5Y가 얼마다? 10이다. 그럼 이제 또 누구 기준으로 가야 된다? Y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거 숫자 큰 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2면 X가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Y가 얼마인 거? 1인 거.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쉽죠? 위에 거가 이해가 됐다면 경우의 수 다 안 써. 순서상 다 쓰지 않아도 몇 가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Z가 얼마일 때? 3일 때 보면 X 더하기 5Y가 20 이렇게. 그러면 또 누구 기준으로? 계속 큰 걸 기준으로 갑니다. Y가 얼마일 때를 가면 돼요? 4가 되면 안 될 거니까 3일 때. 큰 걸 잡으면 몇 가지? 3가지. 이유는 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빨리 풀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Z가 2일 때 그럼 X 더하기 5Y가 얼마일 때? 자, Z가 2가 됐기 때문에 30. 그러면 얘들아 Y가 얼마부터 돼요? 6은 안 되잖아. 그럼 Y가 얼마부터? 5. 그럼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자, 마지막으로 Z가 얼마일 때 가야 돼 이제? 1일 때 가야 되고요. 자, 조금 옆에다가 쓸게요. 그럼 X 더하기 5Y가 얼마가 돼야 돼? 40.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8 안 될 거니까 얼마? 7일 때.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이것들을 다 모여서 그치? 케이스를 분류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 다 구해야 되는 거 이거의 전체인 경우 다 합쳐야 되겠지? 그러면 16가지. 이렇게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형 통해서도 개념, 합의 법칙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네요.